AI 등장으로 사람들의 검색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이에 따라 브랜드는 물론 개인 사업자 모두 나의 컨텐츠와 나의 정보를 알리기 위해 기존 SEO를 기반으로 AEO, GEO, LLMEO까지 어떻게 연결하여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다뤄볼 이 내용은 다소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AI 시대, 기본을 놓치면 성공까지 더 먼 길을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실험실 제로입니다. 예전에는 검색 엔진 상위 노출이 거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사용자의 발견 경로가 검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답변, 추천, 멀티모달 탐색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검색 결과에 보이느냐보다 AI가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기존 SEO의 핵심은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상위에 노출되고 클릭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늘 같았습니다. 우리 사이트가 가장 먼저 보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구글 AI 오버뷰, 챗GPT 서치, 네이버 AI 같은 인터페이스가 등장하면서 사용자는 링크를 하나하나 눌러보지 않고 먼저 제시되는 답을 바로 소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로 클릭 서치입니다. 아직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디지털은 과거 변화 속도 대비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사이트가 몇 위인가가 아니라 AI가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로, 즉 단순 노출이 아니라 인용과 요약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의 디지털 생태계는 하나의 검색창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용자의 정보 탐색은 크게 4개 층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검색층입니다. 구글, 네이버처럼 텍스트를 기반으로 정보를 찾는 층입니다. 두 번째는 답변층입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퍼플렉시티처럼 질문에 대해 직접 답을 생성하는 층입니다. 세 번째는 추천층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레딧 같은 커뮤니티와 콘텐츠 플랫폼에서 발견과 검증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멀티모달층입니다. 렌즈, 맵스, 쇼핑처럼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는 층입니다. 중요한 건 이 네 개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브랜드는 이제 단순히 웹사이트 하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지식 자산 묶음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용자 관점에서는 이 변화가 더 뚜렷합니다. 사용자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네이버에서 시작하고 구글에서 확장하고 LLM에게 요약을 맡기고 유튜브에서 검증하는 식으로 혼합 경로를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모바일 진입과 로컬, 쇼핑, 블로그 리뷰에 강합니다. 구글은 전문 정보, 기술 정보, 글로벌 트렌드 탐색에 강합니다. LLM은 답변 확인, 요약, 창작 보조에 강합니다. 소셜은 후기, 비교, 시각적 학습, 그리고 실제 경험 검증에 강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도 하나의 플랫폼 중심이 아니라 이 전체 경로에 메시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 싱글 플랫폼 스트레이티지는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4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SEO는 검색 엔진 최적화입니다. 발견, 이해, 색인을 돕는 기반 작업입니다. 기술 최적화, 키워드, 메타데이터가 핵심입니다. AEO는 Answer Engine Optimization입니다. 질문에 대한 직접 답변을 잘 제공하도록 만드는 최적화입니다. 질문과 답변 구조와 즉답성이 중요합니다. GEO는 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입니다. 생성형 AI의 답변 안에서 출처로 인용되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권위 있는 엔터티와 고유 데이터, 통계가 중요합니다. LLMEO는 Large Language Model Engine Optimization입니다. 각 AI 플랫폼의 응답 방식에 맞게 컨텐츠를 적응시키는 전략입니다. 플랫폼별 화법과 외부 소스 관리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SEO는 바닥공사이고 그 위에 AEO, GEO, LLMEO를 쌓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4가지를 서로 대체 관계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레이어 관계입니다. SEO는 검색 노출과 클릭, 트래픽 유입이 목표입니다. AEO는 직접 답변 노출과 답변 점유율이 목표입니다. GEO는 생성형 답변 속 인용 빈도와 브랜드 언급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LLMEO는 각 플랫폼에서 얼마나 정확히 언급되고 적합하게 노출되는지가 목표입니다. 한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SEO는 네이버와 구글 기반 트래픽 확보, AEO는 구글 답변 영역과 네이버 지식형 대응, GEO는 AI 검색, 비교, 추천 문맥 대응,
LLM-EO는 챗GPT, 클로드 등 모델별 최적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만 잘해서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운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AEO부터 다뤄보겠습니다. AEO의 출발점은 키워드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운동화 같은 키워드를 잡았다면 지금은 발볼이 넓은 사람을 위한 러닝화 추천처럼 구체적인 문장을 수집해야 합니다. 질문은 어디에서 모으느냐? 네이버 자동완성, 지식인, 카페 댓글, 블로그 질문, 구글의 PAA와 연관 검색어, 커뮤니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부 VOC, 상담 녹취, 검색창 데이터에서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질문은 정의형, 비교형, 추천형, 실행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실제로 챗GPT, 클로드, 퍼플렉시티에 넣어보면서 어떤 톤으로 답하는지, 어떤 출처를 인용하는지까지 검증해야 합니다. 결국 질문 수요 포착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고객이 실제로 쓰는 문장으로 컨텐츠 제목과 소제목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AEO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답변 구조입니다. AI 답변 엔진은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갈씩 구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첫 한두 문장 안에 정답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성은 아래 4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직접 답변입니다. 질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짧고 선명하게 제시해주면 됩니다. 둘째는 이유와 조건입니다. 왜 그런지, 누구에게 해당하는지, 어떤 예외가 있는지를 문단 안에서 완결되게 설명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FAQ 확장입니다. 사용자가 이어서 물어볼 꼬리 질문을 3개에서 5개 정도 배치해 AI의 연관 추천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각적 추출입니다. 표, 리스트, 요약 박스, 이미지 알트 텍스트까지 활용해 AI가 뽑아가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좋은 글이 아니라 AI가 바로 추출할 수 있는 글을 만드는 것이 AEO입니다. 이제 AEO를 실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업이나 브랜드는 시스템화된 답변 자산 구축이 중요합니다. 제품, 서비스, 가격, 후기, 비교 같은 카테고리별 대표 질문 세트를 만들고 공식 사이트 FAQ와 블로그, 유튜브 요약본을 서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구조화된 데이터까지 들어가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비스 가격 정책은 같은 질문에 대해 AI가 표 형태의 요금제 정보를 바로 인식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KPI는 답변형 검색 유입, 브랜드 검색량, FAQ 체류 시간이 됩니다. 반면 1인 사업자나 전문가는 사람 냄새 나는 답변이 중요합니다. 경험담, 실패담, 실제 상담 사례를 담아 신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업종, 문제 유형을 결합한 초세분화 질문을 선점해야 합니다. 이 경우 KPI는 문의 전환율, 상담 예약수, 전문가 인지도입니다. 즉, 기업은 시스템의 자산화, 개인은 신뢰의 자산화가 핵심입니다. 다음은 GEO입니다. GEO의 시작은 엔터티입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우리를 누구라고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정의입니다. 회사, 대표, 전문 분야를 명확한 문장으로 정의해 주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웹사이트, SNS, 언론 보도, 외부 프로필 전반에 같은 설명문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연결입니다. 브랜드와 전문가, 핵심 서비스와 주제를 서로 링크로 연결해 지식 그래프처럼 인식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브랜드와 제품과 관련한 다양한 페이지를 정비하고 링크드인과 유튜브 설명란, 인터뷰, 보도자료까지 문구를 통일해 주셔야 합니다. GEO는 결국 우리는 누구인가를 AI가 흔들림 없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GEO의 핵심은 AI가 출처로 가져갈 만한 자산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글이 아니라 인용 가능한 구조와 깊이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그 방법 첫 번째는 서머리 퍼스트입니다. 긴 글일수록 맨 위에 3줄에서 5줄 정도의 핵심 요약을 두어 AI가 빠르게 파악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리지널 컨셉입니다. 우리만의 프레임워크나 모델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3단계 프로세스가 아니라 고유한 명칭이 있는 모델이 되어야 기억되고 인식됩니다. 세 번째는 에비던스 베이스입니다. 구체적 수치, 비교표, 한계점, 조건, 대안까지 함께 제시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결국 AI가 인용하고 싶어하는 컨텐츠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요약이 잘 되어 있고 고유 개념이 있고 수치와 근거가 있는 컨텐츠입니다. GEO는 트래픽 전략이 아니라 신뢰 전략입니다. 브랜드 관점에서는 백서, 리포트, 산업 데이터, 비교 가이드 같은 구조화된 문서가 핵심 자산이 됩니다. 공신력 있는 언론 인용, 세미나 발표,
업계 인터뷰를 통해 외부 언급을 늘려야 합니다. 반면 1인 사업자는 현장 사례, 전후 비교, 실제 견적 기준, 실패담과 성공담 같은 실증적 경험이 더 큰 자산이 됩니다. 거창한 보고서보다 그 분야는 이 사람이 잘 안다는 좁지만 깊은 권위를 만드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브랜드든 개인이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엔터티 구축입니다. AI가 이 브랜드가 누구이고 무엇에 강한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KPI는 권위, 인용수, 지명 검색, 상담 전환 같은 지표가 됩니다. 이제 LMMEO로 넘어가겠습니다. LLMEO는 단순히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AI 플랫폼별 언어로 번역하는 운영체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플랫폼별 번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그 플랫폼이 어떻게 이해하는가입니다. 둘째, 상시 리패키징입니다. 하나의 컨텐츠를 한 번 만들어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각 AI의 문법에 맞게 변형해서 배포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챗GPT는 정리형 지식, 중립적 서술, 요약형 구조를 선호합니다. 제미나이는 유튜브, 지도, 뉴스 등 멀티모달 통합을 잘 활용합니다. 클로드는 긴 맥락과 논리를 선호합니다. 퍼플렉시티는 최신 웹 검색과 출처 인용을 중시합니다. 즉, LMMEO는 같은 자산을 여러 AI에 맞게 재배포하는 번역 전략입니다. 챗 GPT와 제미나이는 겉으로 보면 비슷한 생성형 AI 같지만 선호하는 외부 소스가 다릅니다. 챗 GPT는 정리형 지식과 검증된 미디어, 전문가 프로필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위키피디아, 레딧, 포브스, 티처레더, 링크드인과 같은 소스가 중요합니다. 특히 B2B에서는 링크드인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제미나이와 구글 AI는 레딧, 유튜브, 가트너처럼 UGC와 영상, 전문가 네트워크를 혼합해 활용합니다. 최신성과 시각적 요소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위키피디아의 중립적 사실 정비, 레딧에서의 오해 대응, 유튜브 설명란과 자막 최적화, 링크드인 프로필 최신화, G2나 가트너 같은 리뷰 플랫폼 정보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챗 GPT와 제미나이는 컨텐츠 본문만 최적화해서는 부족하고 외부 플랫폼의 흔적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클로드와 퍼플렉시티는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클로드는 근거형, 분석형, 문맥 중심입니다. 긴 글을 읽고 논리적으로 요약하는 데 강합니다. 그래서 PDF, 화이트페이퍼, 공식 문서, 심층 블로그, 인터뷰 전문 같은 긴 호흡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퍼플렉시티는 검색형, 인용형, 최신성 중심입니다. 실시간 웹 검색을 통해 답과 링크를 빠르게 제시해주며 레딧, 유튜브, 리뷰 플랫폼, 최신 뉴스와 트렌드 기사가 중요합니다. 실행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클로드 용어로는 장단점, 예외, 조건, 왜 그런지까지 설명하는 깊이 있는 장문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퍼플렉시티는 최신성, 출처 구조, 리뷰와 커뮤니티, 영상의 메타데이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같은 AI라고 묶지 말고 각자의 정보 습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외부 플랫폼 관리는 세 가지 자산으로 나눠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운영 자산입니다. 유튜브, 링크드인, 블로그, 리포트 같은 채널입니다. 여기서는 공식 설명문, FAQ, 질문형 제목, 멀티모달 설계, 공개 범위 설정을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분 관리 자산입니다. 레딧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는 프로필 채시나 정보 오류 수정, 공식 입장 등 리뷰와 Q&A 응답 체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획득 대상 자산으로 위키피디아, 포브스, 인터뷰, 보도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홍보성 문구보다는 검증 가능한 사실과 데이터 기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플랫폼마다 표현을 약간씩 다르게 번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복붙이 아니라 최적화된 문서처럼 보여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질문을 해도 AI마다 답변이 다른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델 학습과 소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습 데이터의 기간과 비중, 실시간 웹 검색 의존도, 선호하는 출처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정책과 안전성의 차이로 의료, 금융, 추천, 광고성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세 번째는 인터랙션 방식입니다. 단답형을 좋아하는지, 서술형을 좋아하는지, 후속 질문을 어떻게 유도하는지가 다릅니다. 마지막은 모달리티 활용이 다릅니다. 어떤 플랫폼은 텍스트 중심이고 어떤 플랫폼은 이미지, 영상, 지도, 로컬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소스를 그대로 밀어붙이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콘텐츠를 리패키징하고 번역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전체 프레임을 통합해서 보겠습니다. 1단계는 입력과 기획 단계입니다. 소비자의 질문 수요를 파악하고 브랜드 엔터티를 경위하며 키워드와 질문을 결합해주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제작과 처리입니다. 기술적 SEO 위에 답변형 구조와 권위 있는 자산을 얹어 실제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적응과 출력 단계로 콘텐츠를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등 플랫폼별 문법에 맞게 리패키징하고 외부 채널로 배포해줍니다. 마지막 4단계는 피드백 단계입니다. AI 인용 빈도, 답변 점유율, 트래픽과 언급을 분석해 다시 기획으로 연결합니다. 즉 SEO는 인프라이고 AEO와 GEO는 자산이며 LLMEO는 번역기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단절되면 안 되고 순환하는 운영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AI 친화적 컨텐츠의 핵심은 사람에게만 읽기 좋은 글이 아니라 AI가 구조적으로 파싱하기 쉬운 글을 뜻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추출 용이성입니다. 첫 번째는 구조입니다. 두 갈식으로 쓰고 문단 단위 의미를 완결시키며 표와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거입니다. 단순 표현보다는 데이터, 출처, 전문가 인용, 수치를 명확히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멀티모달입니다. 텍스트만이 아니라 이미지, 영상, 오디오를 함께 두고 알트 태그와 자막까지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넷째는 최신성입니다. 발행일, 수정일, 업데이트 로그를 남겨 정보의 유효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접근성입니다. AI 봇의 크롤링을 허용해주고 스키마 같은 구조와 데이터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AI 시대 컨텐츠는 예쁘게 쓰는 것보다 잘 추출되게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플랫폼마다 포장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검색과 상세 정보 탐색용입니다. 그래서 질문형 제목, 상단 요약, 박스, 목차, FAQ 구조가 중요합니다. 카페 공유나 이웃 반응도 초기에 영향을 줍니다. 인스타그램은 발견과 비주얼 요약용입니다. 긴 글보다는 카드 뉴스 형태의 포인트 제공과 저장과 공유를 유도하는 CTA, 릴스를 통한 짧은 요약이 효과적입니다. 유튜브는 검증과 심층 학습용입니다. 비교, 사용법, 실제 사례 중심으로 기획하고 챕터, 자막, 설명란, 키워드, 썸네일 문구를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산은 링크트리나 브랜드 허브 사이트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하나의 플랫폼이 아닌 자산 연결 구조가 중요합니다. 실행 관점에서 보면 2026년 준비는 4가지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터티와 프로필 정리입니다. 회사, 대표, 전문 분야를 설명하는 공식 설명문을 확정하고 웹사이트와 SNS, 비즈니스 프로필 문구를 통일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핵심 자산 구축입니다. 고객 질문 기반 FAQ를 최소 30개 이상 만들어주고 리포트, 비교 가이드, 케이스 스터디 같은 인용 가능한 자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영상으로 전환하는 체계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운용 프로세스 수립입니다. 질문 수집, 제작, 배포, 모니터링이 정기 루프로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력과 도구 세팅입니다. 담당자 지정, 브랜드 언급 감지 툴, 데이터 분석 툴, 생성형 AI 활용 교육까지 포함됩니다. 즉 컨텐츠 몇 개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운영 체계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실행은 90일 로드맵으로 끊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30일은 기반 구축과 수요 파악입니다. 질문 수요 앱을 만들고 기술 SEO를 점검하고 고객 질문 30개를 선정해 FAQ 초안을 작성하고 엔터티 정의를 정리합니다. 이 단계의 KPI는 색인율, 검색 노출수, 기술적 오류 감소입니다. 다음 30일은 컨텐츠 확장과 자산화입니다. 답변형 포스팅 20개 발행, 업계 리포트 2건 배포, 핵심 질문 답변 영상 6개 제작, 멀티 채널 동시 배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의 KPI는 답변 점유율과 CTR, 체류 시간입니다. 마지막 30일은 LLM 최적화와 외부 확장입니다. 플랫폼별 리패키징, 외부 플랫폼 프로필 정비, 인용 유도용 보도와 인터뷰, 성과 분석과 개선을 진행하며 이 단계의 KPI는 AI 답변 인용수, 브랜드 검색량, 최종 문의 전환입니다. 핵심은 빨리 만들고 측정하고 다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SEO만 잘한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SEO를 기반으로 AEO, GEO, LLMEO를 결합해야 AI가 우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검색 결과에서 상위 노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정답이 되는 경쟁, 그리고 생성형 AI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인식하는 경쟁입니다. AI의 등장으로 디지털의 변화 속도는 매우 빨라졌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빠르게 시장에 대응하여 노출 우위를 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